네, 2022년 7월 29일 오전 11시 1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 비트코인 관련 뉴스 함께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18억 달러, 이더리움 12억 달러 상당의 옵션 만기가 있다고 합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은 가격이 떨어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많은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3,000불, 그리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23,000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400달러가 옵션 맥스 가격이랍니다. 그러면 이 가격 어떤 얘기냐면 이 가격에 도달하면요 숏은 다 터지는 거예요. 숏은. 예. 그래서 근데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23,800불 거의 24,000불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400불 훨씬 넘겨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숏 정리 한번 더 될 겁니다. 이게 날아갈 때 이런 식으로 옵션 만개 터트리면서 날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한국 시간으로는 5시입니다. 5시. 오늘 5시에 옵션 만개 되면서 끝나면서 한 번 더 크게 위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희망회로 긍정회로 막 돌려버려요, 그냥. 네. 분석 비트코인 거래 주소 온체인 활동 감소했다. 매도세가 완화되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 주소들의 온체인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 온체인이라는 것은 이들이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평균을 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온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수 고래 주소발 매도세가 완화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29일 분석했다. 이와 관련 크립토 컨트는 이번 주 새 가치가 세 가지겠죠. 세 가지 온체인 지표가 가격 움직임을 뒷받침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실현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뭐 시세 역전이다. 앞서 사이클에서 어쩌저쩌 하는데요. 그냥 중요한 게 없고요. 읽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온체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고래들이 최근에 판매하는 거, 매도하는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 활동이 많이 조용해졌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우리가 방금 전에 거래소 본 것처럼 예, 이, 이 고래들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고래 입금 비트코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로 입금되는 고래 지갑의 비트코인 물량이 줄고 있다는 의미로 그만큼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물량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는 거.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거 라운드 투자 유치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코인판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29일 코인에스 모닝 마켓 브리핑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보려고 아침 방송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여러분, 암호화폐 시총이 어떻게 돼요? 1조가 넘었죠. 1조 951억.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9천억까지 떨어졌었는데 1조를 훨씬 넘는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물 거래량이 24%까지 올라왔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미국 2분기 GDP가 마이너스 0.9%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경제 침체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GDP가 이렇게 낮게 나오면요. 사실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GDP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히려 투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아무튼 그렇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경제 대표 발표로 인해 연준의 인플레 파이팅에서 더 온건한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을 예상합니다.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예, 경제 데이터가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뭐 강력하게 막 매파적으로 밀어붙이긴 힘들 겁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24,000달러 선에 일시적으로 회복했습니다. 현재 23,800불, 24,900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더리움 또한 급등세를 이어갔으며 코스모스, 폴카다 토큰 등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POS로 전환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가 COT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요,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조사한 결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소규모 투자자들은 7월 11일부터 중앙선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MACD랑 비슷한 지표겠죠. MACD 역시도 현재 영선을 돌파하면서 대부분의 코인들과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투자자들과 대규모 투자자들이 반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겁니다. 개인들이 살 때는 기관들이 팔고요. 기관들이 살 때는 개인들이 팝니다. 2021년 10월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매수할 때 기관이 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관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또한 콜옵션의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강세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옵션에서 콜 옵션이 뭐냐면요.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옵션은 하락하는데 베팅할 것이냐 올라갈 거에 베팅할 것이냐를 할 수 있는데 콜 옵션 올라간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호재와 악재 나오는데요. 미 상원위원장 규제기관 암호화폐 사기 방지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호재죠. 네. 미국 상원의원 팻 투미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제정 위에 민주당원과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돼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스테이블코인은 카지노에서 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칩을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데 현금화를 해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칩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은 매우 중요해요. 이런 기사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24시간 동안 많이 움직였던 게 오피코인 뭐 이런 게 움직였다.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지표를 봅시다. 일봉으로 보니까 다 뭐예요? 지금 매수 시그널 다 뜨죠. 매수 시그널이고요. 예. 적극 매수하려잖아요. 적극 매수. 요약은 적극 매수입니다. 지금 자리가. 일단은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지표로만 봐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많은 청산이 나왔죠. 24시간 동안 주요 선물 거래소 비트코인 강제 청산 지표를 보면요. 1억 달러 이상이 청산이 됐고요. 그 중에서 롱이 청산당한 경우는 30%, 숏이 청산당한 경우는 68%였습니다. 이걸 보면 뭘 느낄 수 있어요? 어저께 그렇게 많은 코인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롱도 30% 이상이 청산당했다는 겁니다. 마진하시는 분들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청산당할 수 있어요. 왜? 많이 올라간 만큼 거기서 조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정 타이밍에서 고비율로 마진하시는 분들은 다 청산당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주요 일정, 뭐, 호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뭐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게 좀 중요하네요. 9시. 미국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근원 소비 지출이 뭘까요? 근원 소비 지출. 예. 이것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그냥 소비자 지출은요, 그냥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고요. 근원은요, 그런 게 빠지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해서 유류값, 기름값, 곡물 가격, 뭐 이런 거. 이걸 빼고 보는 거예요. 왜 빼느냐? 근원은 그 우리 가격에 크게 변하지 않는 물품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비누 가격, 아니면 뭐 치약 가격, 아니면 우리가 뭐 먹는 빵 가격, 우리가 소비자 물가 붙어 있는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식당 가면 뭐 식당이래. 슈퍼 가면 살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고 가격의 변동성이 크게 없는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
지출 물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잖아요, 시가. 예, 시가로 움직이는 거 가격 빼고 소비자 가격에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에 지출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거든요. 아무튼 9시 반에 이 지표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오늘 좀 저는 좀 중요해요. 예, 저거에 따라서 이 경제가 현재 힘든지 안 힘든지, 그리고 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판가름이 나거든요. 예, 오늘 5시에는 옵션 선물 마감, 9시 반에는 예, 근원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나오고요. 오늘 저녁도 핫하겠는데요. 네. 네, 오늘의 트윗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의 정의를 묻는다. 공화당 대통령일 때 경기 침체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로 정의된다. 예,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가 나왔습니다. 예, 민주당 대통령일 때 정의는 복잡하고 알 수 없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 공화당이 대통령 할 때는 2분기가 연속으로 GDP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비꼬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은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뉴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